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디스코드 방을 하면서 가끔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는데요. 정말 똑같은 질문을 계속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라이브로 영상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커뮤니티가요,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투자 자체가 뭐 어떤 단순하게 용돈 벌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퇴하고 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1, 2, 3, 1, 2, 3으로 제가 이렇게 일단 블랙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1포인트 1이 아니고요. 1은 1년 목표, 그리고 2는 2분기, 3은 3차원. 그 얘기를 하려고 1, 2, 3을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없이 투자를 하면은요, 그냥 맨날 무슨 그냥 한 종목에 뭐 몇 퍼센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보게 돼요.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시고요. 1년 목표를 항상 개인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세요. 15%든 20%든 딱 정해 놓으시고 내가 한 분기마다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기에서 벌써 20%를 만들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약간의 프로핏 게인을 해놓는 거죠. 그러고선 이제 마켓이 좀 더 떨어졌을 때 똑같은 동일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좀 재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라 그래가지고 뭐 사놓고선 덮어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라도 그런 어떤 중간중간에 내가 양념을 치는 그런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는 2분기를 기다려라. 우리 종목이 성장하는데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그 팬데믹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가가 무슨 80%씩 매년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이거는 10년에 한 번 오는 그냥 하늘이 주신 기회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종목 같은 게 하나가 큰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의 리커버리가 반영되려면은요, 다음 분기 실적이나 다다음 분기 실적이 돼야지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 같은 거 오늘 저가라 그래서 샀잖아요. 그런데 뭐 다음 주에 올라갈 거 기대하시고 사시면은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오늘 샀으면은 한 분기 내진 두 분기는 주셔야지 그 주가의 흐름이 상승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2분기를 기다려라. 종목이 성장하는 시간을 주어라.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차원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돼요. 구성을 장기로 가져갈 종목, 그리고 중기로 가져갈 종목, 단기로 가져갈 종목을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 성장주, 고성장주 그렇게 또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간마다 자기의 그 마진율을 생각해서 그만큼씩 프로핏 테이킹을 해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다시 리밸런싱을 하고 그런 플랜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에요. 외우기 쉽게 1년 목표, 2분기, 3차원적 포트폴리오. 그거는 잊지 않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지까지 이런 플랜을 없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얼만큼의 그 돈을 만들고 싶다. 그런 걸로 해서 플랜을 한번 다시 짜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종목을 고를 때도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정확하게 생겨요. 무조건 남들이 좋아하고 핫하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난 지금은 좀 안정주를 사야 되겠는데, 왜냐면 내 포트폴리오 밸런스 자체가 안정주가 너무 적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쪽을 보게 되고, 나는 내 포트폴리오는 너무 퍼포먼스가 잘 안 되네. 그러면은 나는 고성장주를 좀 사서 포트폴리오 퍼포먼스를 좀 올려야겠네.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자신만의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목표를 일단 은퇴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하세요. 투자를. 남들이 돈을 번다고 엑스트라 인컴을 벌라고 스탁을 시작하시면요, 그 인컴이 제대로 인컴이 되려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기술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은퇴 목표로 시작해서 주식의 경험과 투자의 법칙을 이해하면은 중단기 종목을 사가지고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단기 투자 실현을 하는 투자는 총 포트폴리오 자산의 10% 내외에서 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밀리언 있으신 분은 한 10만 불 정도만 중단기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10,000불 있으신 분은 1,000불, 10만 불 있으신 분은 10,000불. 그러니까 아시겠죠? 시드 머니가 이제 커야지 중단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드 머니가 적으신 분이나 아니면 젊으셔서 시드 머니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매달 월급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렇게 중단기 투자 실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켓의 흐름을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의 종목만 계속 보시고 계시면요, 이 큰 숲에서 숲을 못 보시고 나무만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항상 주식시장을 보실 때는 마켓의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계속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총 포트폴리오 자산의 한 30% 정도의 현금을 좀 유연성 있게 확보하시는 그런 플랜을 좀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0% 갖고 있기는 힘들지만 어떨 땐 10%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땐 30%가 되고 그렇게 좀 유연성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캐시가 좋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있었으면은 좀 안전한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요번 3월 같은 때 만약에 그런 현금 자산이 없었던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주를 다 팔아버렸거나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바닥치고 다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려갈 때 10% 내려가면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오면은 11%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혜롭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확보를 생각하시는 것도 항상 염두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를 항상 매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세요. 오늘의 주가는 항상 내일의 주가보다 싸요. 내가 사고 싶은 주의 총 수를 정해 놓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두 개씩 애드에 나가서 그 목표를 이루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애플로 합시다. 모두 다 아는 종목. 내가 지금 현금은 10,000불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 애플이라는 종목을 한 300주를 갖고 싶다. 아니면 500주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10,000불을 탁 넣어가지고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그거를 한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요번 달 10,000불 넣고 요번 달 3,000불 넣고 그 다음 달에 또 3,000불 넣고 뭐 그 다음 달에 또 3,000불 넣고 그 후에는 뭐 인컴이 생길 때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씩 현금이 허락하는 만큼씩 그렇게 더해 가시면서 총수를 이룰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매수점은 이 분기 간의 사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분기와 한 분기의 사이, 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달 반 사이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에서 한 달 반 사이 후를 보시면은 대부분 차트를 보시면 그때가 발로털리티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매수점을 그때쯤 해가지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주식을 뭐 10불에 사고 싶은 거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A라는 주식을 사고 싶은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 자금이 큰 돈이 없어요. 그냥 매달 월급에서 나오는 데서 나는 1,000불씩 세이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1,000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A라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1,000불어치를 사는 거죠. 근데 A라는 주가가 25불이에요. 그러면은 400주를 살 수 있죠. 그러면 그 달에는 400주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1,000불이 있는데 A라는 주가 35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요, 안 사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마켓에 비해서 그 주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 있지 않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가격 밸류면은 그때 35불 주고 1,000불어치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만약에 주식이 뭐 조정이 있어가지고 18불로 됐다. 그러면은 뭐 1,000불어치에 18불 단가인 주를 사면 되는 거죠. 그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그 투자 전략이랑 2021년을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핫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우 발로틸리티 시점이 뭐냐? 그러니까 발로틸리티라 그러면은 변동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2, 3불씩 움직이냐, 아니면 주가가 막 하루에 5불, 10불씩 막 움직이냐, 그런 걸 봤을 때 5불, 10불씩 움직일 때는 발로틸리티가 많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적게 뭐 1불, 2불 움직일 때는 발로틸리티가 적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주식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보통 그
어닝을 발표하고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되게 낮아져요. 왜냐면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언제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분기 실적하기 한 2, 3주 전부터 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을 때가 그 중간 사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때 주가가 그냥 가장 적정 가격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또 볼게요. 주가가 올라가면 새로 들어가는 게 고민인데요. 예, 주가가 올라가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로 했으면은. 그러나 RSI가 높을 때는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안킴님, 성장주와 고성장주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주식이 나올 때 나는 성장주입니다, 고성장주입니다 레이블 달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이제 고성장주라는 거는 보통 PE 레이쇼가 세 자리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PE 레이쇼는 뭐냐면은 Price per Earning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PE가 20이라 그러면은 이 종목이 20년이 돼야지 브레이크 이븐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PE가 100이면은 100년이 걸려야지 이 회사가 가격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에다가 주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 고성장주의 구분은 대략 이게 PE 레이쇼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대로 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은 성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성장주는 EPS가 항상 마이너스예요. 사람들이 그의 가치를 미래에 두고 했기 때문에요. 실제 실적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가치주라는 거는 PE 레이쇼가 거의 20 미만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거에서 주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만드는 프로덕트에 대한 레비뉴를 갖고 주가를 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조금 천천히 오죠. 10% 내렸으면 11% 올라간다는 게 무슨,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100원짜리가 10% 내리면은 90원이잖아요. 근데 90원이 10% 오르면은 99원 되죠. 그럼 내가 본전을 찾으려면은 10% 내린 게 11% 올라야지 본전이 되는 거예요. 폭락하는 장이 있을 때, 요번 팬데믹처럼 폭락하는 장이 있을 때, 막 한 하루에 40%, 50%씩 내리는 그런 장이 있을 때는 제가 저번때 말씀드렸던 그 피보나치 레벨을 봐가지고 여기가 아니다 싶을 때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략 한 25%에서 30% 하락됐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번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선 기다렸다가 그 바닥을 바닥을 쳤을 거 올라올 때부터 그 손절했던 그 금액을 다시 집어넣어서 올라오면은 훨씬 더 성장성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식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했고요. 백수의 생존일기, MACD, RSI 차트 보고 조정했을 때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예, 조정했을 때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의 끝을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가 조정의 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중에서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해서 사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니오를 나 요번에 무조건 100주를 살 거야. 그러면은 조정이 딱 들어온 첫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그때 한 3분의 1이나 반쯤 사시고, 그 다음에 조정이 하루에 안 끝나잖아요. 보통 한 4일, 5일, 길게는 막 10일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하시고 플랜을 짜셔야 되죠. 저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거 다 하던데. 한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롱롱, 요즘 IPO 회사가 너무 많고 IPO가 얼마가 엄청 주가 올라오고 조정받는 경우인데, 이런 조정에서 오퍼링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를 어쩌고 보시나. 근데 이런 거 뭐 IPO 오퍼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좀 전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IPO. 그런 것처럼 IPO는 결국은 자기가 그냥 그 회사가 좋아서 가는 거죠. 그거를 뭐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가시면은 그거는 정말 도박인 거예요. 럭키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있지만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저는 IPO는 진짜 제가 그 회사를 믿고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앞으로 1년에서 2년 이상 내가 그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겠다 생각했을 때 IPO를 하죠. 저는 그냥 무조건 IPO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하여튼 저는 스펙이랑 IPO는 전문이 아니에요. 일단 관심이 없어가지고 스펙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펙은 제가 답이 없어요. 아마 스펙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키아나님이 여쭤보셨는데 알리바바 괜찮겠죠? 뭐 특별한 알리바바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회복하려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좀 하고 있잖아요.